우리 한인분들의 투표 참여율은 67%.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때 저희의 바람은 어떻게든지 카운티의 평균 투표 참여율보다 우리 한인분들이 똑같게 나오거나 평균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평균보다 좀 높은 투표 참여율을 좀 보여주는 게 저희들이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번에 그 중요한 주민 발의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 발의안 30인데 주민 발의안 30에 대해서 우리 한인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꼭 이 발의안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한 표를 꼭 그 행사해 주시길 원하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그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주민 발의안의 30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그 미셸 박스틸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그 활발한 반대 활동을 하셨고, 저희 민주학교가 생각하기에 한인 커뮤니티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동포분들이, 유권자분들이 좀 아시면은 중요한 게 있으니까 투표에 참여율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 하면서, 그러면은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주민 발의안 30번에 대해서 한번 민주학교의 저랑 또 우리 미셸 박스틸 그 부위원장님과 함께 공개 토론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민 발의안 30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을 수 있고, 또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좀 더 건강한 토론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메일 보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목요일날 미셸 박 부위원장님께 이제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을 발송했고, 그 이후에 진행 사안을 말씀드리자면은 금요일날 한 오후 3시쯤에 미셸 박 위원님의 그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님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짧은 이메일을 보내셨는데요. 일단은 간추려 말씀드리자면은 요번 주에 미셸 박스틸 위원님이 시간이 unavailable 하시다, 그런 얘기가 unavailable,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아마 토론에 참석하기 힘드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바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일주일 남았고 다음 주 일단 월요일까지 그 토론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선거고, 또 요번에 그 많이 활발히 활동을 하셨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일주일 남았으니까 뭐 한 자리에서 미셸 박 위원님과 제가 공개 토론을 하기 힘들더라도 여기 다양한 언론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미셸 박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해서 한번 공개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공개 뭐 자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보자는 좀 이렇게 말씀들을 좀 해주시고, 우리 동포 많은 분들이 부위원장님 좀 바쁘시지만 아무래도 이 선거가 중요한 거고, 또 그동안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좀 이런 기회에 찬반 의견에 대해서 민주학교 측과 부위원장님 간의 그런 입장들이 좀 나와서 많은 동포분들이 좀 알면 어떻겠냐, 또 그런 좀 얘기들이 오고 가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좀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셸 박 의원님도 부의장님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이 주민 발의안 30이 교육에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렇지 않다, 교육에 쓰여질 것이다, 그런 좀 간단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뭐 원칙적으로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발의안이든지 이 발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민단체로서 또 뭐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그게 올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꾼 역할을 하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법안대로 하기로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문제가 있을 때 항의하고, 그렇지만 아직 시행되기도 전에 법안 내용에 있는 내용도 무시하고 왜곡하고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민발행 30 법안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 조항 중에 하나가 이 발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 세제가 그 소득이 세금이 이제 추가로 발생했을 때 이 돈을 교육에 어떻게 쓰여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법안 내용 섹션 4.2 밑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영어로 제가 복상을 하나 다 첨부해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그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그 굵게 볼드로 한 것들만 지적해서 말씀드리면은 주민발의안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세금은 그 Education Protection Account라 그래가지고 교육 보호 어카운트라는 새로운 계좌에 이게 다 돈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다시 이 돈은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여기 그 섹션 4.2 그 괄호 3번 중간쯤에 보면은 지역 교육구에 이게 이전이 됩니다. 지역 교육구에. 그리고 지역 교육구에 이전이 되면서 커뮤니티 칼리지와 K-12 공립학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이 거둬들인 돈의 11%는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돈을 쓸 때 학생당 100불 이상의 이런 교육 투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이 앞장에 나와 있고요. 이 뒷장에 보면은요, 맨 위에 B번 K-12를 이용해서 89%의 세금이 쓰여져야 되고 그 중에 학생당 200불 이상의 이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7번도 중요한 건데요. 이 6번, 7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지역 교육부에서 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뭐 부자 증세라든가 판매세라든가 이 세금으로 이 돈을 이제 교육을 위해서 쓸 때 공개회의를 통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administration, 행정적인 비용으로 어떤 셀러리라든가 베네핏이 전혀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명시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쓰여진 결정에 대한 어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7번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쓰여진 돈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수입 지출에 대해서 회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법안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 돈이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리고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우리의 그 부의장님은 이 돈이 교육에 쓰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건지 그런 입장들을 공개 토론에서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한 그 언론사를 통해서 그 아웃베드죠 독자투구를 통해서 제 입장과 부위원장의 입장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 미셸 박 위원장님의 그런 반대 입장도 나올 것을 알았으면 좀 다르게 썼을 건데 저는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다른 분이 이제 반대 입장을 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차원에서 좀 중요한 교육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만 썼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신문기관 통해서 혹시 독자투구를 통해서 뭐 1000자 미만의 저는 왜 찬성하는지 미셸 박 의원이 왜 반대하는지 다시 한번 좀 그 글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터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커뮤니티에 좀 많은 그런 좀 압력이 들어가면은 진짜 시간과 날짜만 주시면은 저희가 장소를 정해서 또 미셸 박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이 원하시는 사회자를 정하시고 또 미셸 박 부위원장님이 원하시는 규율대로 디베이트 하려면 또 그런 규율들이 필요하니까 모든 것을 이제 부위원장께 위임하면서 좀 저의 입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의 입장을 동포사에 좀 알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반대와 찬성의 입장을 동포분들이 유권자분들이 접하시고 그걸 들으신 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인분들이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반대해야겠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찬성해야겠다는 그런 입장들이 생기면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선거 참여율이 이번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저희 민주학교의 좀 그런 저희 뜻을 좀 언론을 통해서 좀 잘 좀 보도가 돼서 부위원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사안이 중요한 것만큼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같이 여러 가지 활발한 그런 반대 캠페인도 하셨으니까 좀 뭐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점심때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저는 좀 공개 토론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기자회견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몇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미셸 의원을 흔들려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사무국장님을 취재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밝히는 거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교육에 예산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미셸 의원이 좀 걱정을 하는 거는 그 새로 이렇게 추가 수입의 대부분이 펜션으로 이제 갈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주신 법안에도 물론 어드미니스트레이트 이쪽으로 뭐 유용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펜션이라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법안 내용에 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취지와 목적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거거든요. 뭐 여기 내용 중에 뭐 펜션을 한다 아니면 무슨 은퇴연금이죠. 선생님들 은퇴연금 한 선생님들은 뭐 건강보험을 한다 아니면 뭐 예술계 선생님을 더 많이 확보하자 아이들의 스포츠를 위해서 더 많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없고 가장 중요한 이 기금으로 모든 그런 이 기금에 대한 세금에 대한 그런 우선권은 지역 교육부에서 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뭐 아주 그 은밀한 곳에서 비하인드 커튼에서 남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선생님 은퇴연금으로 뭐 얼마큼 쓴다는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쓰여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약간 왜곡된 거라고 생각돼요. 기본적으로. 어디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민주학교 생각해요.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했을 때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예체능 교실도 하고 또 카운셀러도 많이 늘리고 통학버스도 늘리고 학교 막 그 건물의 그 지붕의 비새는 것도 고치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학교를 위한 거고 그런 학교를 올바르게 다니는 학생들이 제대로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생각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질이 있고 아니 좀 진짜 높은 그런 교육도 받으시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다양한 기술도 있는 분이 선생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신데 그분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진짜 낮은 봉도, 열악한 환경, 베네핏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은퇴연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선생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수준 높은 선생님이 그런 교사로서의 그런 일자리를 신청할까? 저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많은 베네핏을 주고 많은 그런 배려를 해야지만 그만큼 질 높은 선생님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란 베네핏인데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당연히 좋은 제일 좋은 베네핏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의 생각이고 민주학교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고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순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지금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어떻게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교육부 내에서 돈을 받아서 이 학비를 어떻게 쓸까 결정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 위에 쓸데없는 데 돈을 쓴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벗고 나서 막아야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인데. 근데 그거는 일단은 어떤 과정이라는 거를 좀 두고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에서 결정하는데 진짜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우리는 아무런 어떤 결정 의사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좀 이게 민주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지역구에 관할하면서 지역구 과정 속에서 이런 시민단체로서 부모님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결정할 때 어차피 커뮤니티 카드라든가 LAUSD 학교 교육군의 이사분들은 투표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사람 다시 안 뽑으면 되는 거죠. 뭐 돈을 제대로 안 썼는데 필요 없는 썼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아직 시행도 안 됐고 그런 내용도 없는데 무조건 이 법안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고 장담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왜곡됐다고 보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주장 중에서 가장 이제 큰 항목 중에 하나가 그 교육 문제를 증세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하이 셀러리 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포인트아웃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뭐 이제 고소득층 뭐 1년에 뭐 25만, 100만 이렇게 버시는 분들은 어쨌든 어느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부스터가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소득층한테 자꾸 부담을 지워서 그들을 떠나게 만들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드리면서 너무 많은데 일단은 지난주에 여기 그 스탠포드 대학이랑 그다음에 프린스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분들이 발표한 자료가 LA 타임즈에 나왔어요. 보면은 지난 2005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 발의를 통해서 부자들이 1%의 세금을 더 내고 그 돈으로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치료비로 쓰이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그 조사를 통해서 봤는데 부자들이 1% 세금 더 냈다고 타주로 이사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었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 뭐 저희가 나중에 기자회견 끝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일단 질문하신 거에 가장 짧은 답이고 일단은 같이 저희 커뮤니티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는 돈이 없어요. 지금 바닥이거든요. 예산이 적자고 이 문제가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 적자가 올해만 해도 16빌리언의 지금 예산 적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처해졌던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였어요. 프로그램 삭감. 컷이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연장자분들 메디칼 치료 혜택 못 받고 계시죠. 월페어 삭감됐죠. 지금 지난 10년, 4년 동안의 이런 예산 삭감은 어떤 결과들이 있었냐. 등록금이 20% 이상, 대학교 등록금이 20% 이상 됐고 올해 여름 동안에 커뮤니티 칼리지, 특히 이제 웨스트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커뮤니티 칼리지가 서머 스쿨을 못했어요.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해서 그냥 집에 있든지 길거리에 나가든지.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LA 커뮤니티 내에 레이시스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많이 자녀분들 보내는데 여름 동안에 지금 그 학교의 그런 그 교장님이랑 선생님들이 결정해서 돈이 없다. 그 방안 중에 하나로 학생들에 대한 통학버스 서비스를 줄이자. 그러면서 지금 한인타운에 올해 봄까지는 계속했던 통학버스 서비스가 중단돼가지고 지금 올해 그 가을 학기부터는 많은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시간을 빼서 3, 4시에 눈치 봐가면서 일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을 픽업하는 상황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수업일 수가 4, 5일 줄어들었어요. 하여튼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 그러니까 지난 4, 5년, 10년 동안의 그런 삭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16빌리언이 지금 예산이 적자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또 교육, 왜냐면 지금
캘리포니아 그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K-12. 그게 49% 될 거예요. 39%인가? 그리고 커뮤니티 카드 대학까지 합치면 거의 한 55%, 60%까지 되고 그 다음에 헬스 앤 휴먼 서비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그런 지출이 그 주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요. 그래서 16빌리언이나 되는 예산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이렇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한 5 내지 6빌리언을 더 삭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더 이상 삭감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나온 것이 주민발의 30이거든요. 근데 주민발의 30이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수업일이 20일 줄어들어요. 학교가 5월달에 방학하는데 4월달에 방학하게 돼요. 그렇죠? 4월달에 방학하면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은 일하시는 부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을 무슨 애프터스쿨이라든가 학원에 보내시겠죠? 그렇지만 또 많은 부모님들은 그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 아이들 그냥 집에 놔두게 돼요. 그 제 아시는 분 중에 한 분도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은 걱정에 대해서 매 시간 전화해요. 아이들 점심 먹었냐, 저녁 먹었냐, 집에 있지, 딴짓 안 하지, 밖에 안 나가고 있지, 문 잠궈. 근데 그러면서 일이 제대로 돼 있지. 안 되잖아요. 걱정이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은 그 LA USD라든지 그 많은 교육부에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주민발의안 30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학교일 20일 줄어든 것 떠나서 예체능 교실들은 무조건 폐지가 되고 학교 스포츠 일리미네이트 폐지가 되고 카운셀러들 폐지가 되고 카운셀러들이 다 해고가 당하는 거예요. 해고가 당하고 스쿨버스 줄어들고 학교 그 과잉학급.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그 캘리포니아 버젯 프로젝트에서 나온 그 통계자료를 보면은 이 전국에 그 자료 그 학교들을 그 비교했을 때 캘리포니아 주가 과잉학급이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학생당 선생님 비율이 전국에 50등이에요. 50등.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기록들을 다 하잖아요. 뭐 조사들을 했을 때 학생당 선생님 비율. 지금 캘리포니아 주가 현재 제일 바닥이거든요. 50이거든요. 50개 주에서. 근데 이게 더 악화가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이건 뭐 다 아시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민발의 30이 나온 건데 가장 취지는 캘리포니아 주의 탑 2% 고소득 2% 분들한테 지금 세금을 1%에서 3%까지 더 내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고소득층한테만 이렇게 큰 부담을 지게 되냐. 근데 잘 아시겠지만 뭐 센서스라든가 많은 자료들이 나왔지만 지난 20년 동안 잘 산 사람들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엄청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 탑 1%의 연평균 자산이 6밀리언이 더 증가됐어요. 반면에 중산층의 연평균 소득은 15,000불이 감소가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이 있고 그동안 돈을 더 많이 벌었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저소득층 없는 분들은 그동안 많은 삭감으로 고통을 당해왔는데 지금쯤은 이 좀 돈 많고 그동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손돈을 더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하나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부자들한테만 우리가 이런 그런 책임이 뭐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동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판매세가 이제 1센트에 25%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1불 쓰면은 1센트에 25%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4불짜리 햄버거를 샀을 때 1센트를 더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들이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높낮이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내는 판매세는 한 40불에서 55불 정도. 55불에서 40불에서 55불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판매세를 더 낸다고 보는 건데 1년에 55불 많이 냈을 때 55불을 생각했을 때 한 달에 한 5불, 6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녀,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 좀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1년에 50억을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야 된다고 또 생각되고, 안 그러면 계속 뭐 삭감만 해야 되는데 수업의 시가,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50억을 내냐, 아니면은 지금 대학교 학비가 아시겠지만 대학교 그 교육이사회에서 주민 발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대학 학비 인상을 동결한다 그랬잖아요. 학비 인상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학비 인상하게 되면 지금 2,000불에서 2,400불 정도 더 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세 55불 내는 걸 택할 건지, 아니면 주민 발의안 30번에 반대하면서 대학교 다니는 내 아이들 이번에 대학비 인상 2,400불 내는 거에 대한 걸 해서 2,400불을 낼 건지, 뭐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판단들을 통해서 2,400불 너무 부담된다, 차라리 판매세 내면서 55불 내고 말지, 그러시는 분들은 주민 발의안에 30% 찬성하시면 되고, 55불 판매세 비싸다, 대학교 학생들 아이들 수업 20에서 줄어든 거 뭐 사립학교 보내면 되지, 그런 분들은 주민 발의안 30번에 이제 반대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히 계급투쟁적으로 무섭네요. 좀 요번에 좀 선거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좀 우리 미셸 박 위원장님과 좀 진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좀 그런 공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시면은, 아무리 바쁘시지만 좀 1시간 정도 시간 내주시지 않을까. 뭐 전화로도 통화할 수도 있으니까, 회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 지금 2008년도에 LA 카운티 투표 참여율이 78%였는데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67%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시안 평균 투표 참여율도 73%였는데 아시안 평균 참여율도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이걸 좀 올해는 좀 어떻게든지 각국에서 우리 한인분들이 최소한 평균은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2008년 거기 그 카운티 주총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카운티별로. 네, 예. 예.